소소한 듯 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이자 칠레 카톨릭대 협력 교수이신 민원정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일단 칠레 카톨릭대 협력 교수님이시니까 네. 감은 잡았어요, 저희들이. 네. 네.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중남미가 너무 넓어서 맞아요. 또 33개국 이상이 있어서 중남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칠레를 중심으로 네. 요즘에 한국에서 자주 회자되는 중남미에 대한 소식을 그냥 몇 가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교수님은 칠레에 굉장히 오래 사셨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2004년에 가서 네. 2020년 7월 말에 한국에 왔고요. 그럼 17년 정도 17년을? 있었고, 네, 지금은 협력 교수로 그냥 간헐적인 팀티칭 수업 정도만 합니다. 그럼 칠레 학생들, 학부생들 네. 대상으로? 네, 네. 제가 중남미 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한중남미 비교 문화, 또 저는 페미니스트는 아닌데 여자들을 주제로 하는 역사 속 한국 여성 수업도 해봤고, 다양하게. 또 인터컬처럴 커뮤니케이션 수업도 해봤고, 또 제 연구 주제가 스페인어권 화자들의 한류 수용이기 때문에 네. 동북아 대중문화 수업도 네. 해봤고 그렇습니다. 광범위하네요.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희들 굉장히 안심하고 떠나보겠습니다. 아, 큰일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연구 주제를 한마디로 한 문장을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미의 유럽, 칠레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남미의 유럽, 칠레. 네. 짝퉁 유럽 칠레. 아, 저도 짝퉁?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제가 아는 독일인 교수님께서 자기는 독일의 다른 문화로 본다 이렇게 우아하게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네. 네, 얼마 전에 브라질 유명한 상징물인 예수상에 네. 이 한복을 입힌 사진을 봤어요. 굉장히 재밌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한국과 브라질 수교 기념 뭐 이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 그러면 우리랑 중남미는 어느 정도 가깝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네. 오늘 교수님 나와주셨으니까 네. 칠레와는 어떤 관계지? 언제부터 교류가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제 네. 궁금증이 또 생기더라고요. 네. 일단 다른 분들은 칠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장 기자님? 저는 이제 아무래도 기사 쓰고 이제 뭐 책 읽고 할 때는 그 살바도르 아옌데 그 마지막 라디오 연설하고 또 그거랑 같이 엮여서 나오는 게 항상 그 빅토르 하라의 마지막 노래. 굉장히 좀 마음 아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우리랑 좀 겹쳐지는 역사. 좀 그런 게 아무래도 많이 떠오르죠. Solo me cabe decirle a los trabajadores, yo no voy a renunciar. Colocado en un tránsito histórico, pagaré con mi vida. 저는 또 건조하게 한칠레 FTA가 떠올라가지고 네. 갑자기 각자 자기 전공 분야로 받아들이는군요. 예, 역시 네. 제일 칠레 보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도대체 저 북쪽하고 남쪽까지 거리가 얼마야? 뭐 이런 거리가 또, 얼마야? 잡다한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알파 기자는 저는 칠레 일단 하면 중남미라고 하면 한국인으로서 우리 민족의 조국의 영토가 있는 지역이다.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에서 우리나라 땅이 있어요. 우리는 70년대 거기서 땅을 구매를 했는데 농사를 지으려고. 근데 땅이 좋은 땅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매년 유지비 때만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르헨티나 안에 있어요 지금. 사람들 잘 모르고 있었죠. 네. 확인해 보세요. 나올 겁니다. 저는 신입 한국인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모든 영토를 지키려고 맹세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있어도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라서 그냥 매년 그 땅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뭐 10,000불씩 정도 대사관에 돈이 소비되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한번 우리 조국의 땅을 한번 방문하고 싶고요, 아르헨티나에서. 근데 칠레이라면 저도 이제 아옌데 그리고 피노셰트
예, 그 스토리를 좀 약간 신기하게 봤어요. 왜냐면 비슷한 시기에 튀르키예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튀르키예 지도자하고 자꾸 튀르키예 피노셰트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튀르키예 사람들이 피노셰트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약간 익숙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거예요. 칠레라면 파치피추, 피치파추? 마추픽추. 야, 마치피추. 근데 무슨 추초인데 거긴 페루예요. 네. 일부러 했어요. 웃기려고. 저 지금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되나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네. 교수님은 워낙 오래 사셨으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뭘 가장 먼저 혹은 많이 질문을 하나요? 제가 칠레에서 17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Cómo llegaste a Chile? 어떻게 칠레에 왔니? 그렇군요. 제가 그래서 늘 하던 대답이 나비는 비행기 타고 왔지. 그랬는데 네. 한국에 오니까 똑같은 질문을 또 듣는 거예요. 왜 칠레에 갔냐? 어떻게 해서 가게 됐냐? 어떻게 갔냐?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랬더니 질려서 가신 거 아니에요? 칠레에서는 내가 인 아비온 그게 유머였는데 한국에서는 비행기 타고 갔죠. 이게 유머가 아니더라고요. 그 유머를 이해를 못 하던가요? 아니면 버릇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 말길 할 때 왜 손가락 이쪽이세요? 예, 그런데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엔데 피노체트는 한국의 386 세대라면 누구나 관심이 있고 산티아고에 비는 내린다 그 영화도 얘기하시지만 정작 남미에 가보시면 사람들이 그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많이 실망하세요. 네, 많이 실망하시고 이렇게 마추픽추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거기 뭐 일본 대통령이 있었지 거기는 페루인데요. 그다음에 또 이제 남미에서 왔다고 하면 그 혼자 사는 여교수의 은밀한 사생활을 굉장히 궁금해하셔서 네. 재밌었겠어요. 뭐 이런 말 많이 하시고 네. 매일 와인 마시면서 라틴 마초들과 즐거운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 중남미죠. 그런데 참고로 이제 칠레 가톨릭 대교가 올해 그 QS 랭킹에서 93위를 했더라고요. 93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칠레 갔을 때 200위권이었는데 그래서 정말 죽어라고 일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산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 곳이 저에게는 칠레예요. 네. 생각해보면 참 요새 우리가 칠레 와인 네. 때문에 칠레가 굉장히 많이 익숙해진 것도 있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와인, 연어, 뭐 FTA 때문에도 그렇고. FTA 때문에. 올해가 이제 FTA 발효 20주년이잖아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근데 교수님 그러면은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많이 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주로 대학이 있는 곳을 많이 갔죠. 그럼 그래서 근데 아르헨티나 여러 나라 가봤고 뭐 그냥 제가 이렇게 발을 디딘 곳은 뭐 아르헨티나, 멕시코, 뭐 콜롬비아, 뭐 우루과이, 뭐 페루, 뭐 또 어디 갔더라? 여기 쿠바, 뭐 여기저기 많이 가봤죠. 좀 약간 쌍으로 하면 현지 발음 된 것 같아요. 그냥 쿠바 그거를 아니고 쿠바. 경음이라고 네. 해요. 네. 네, 근데 그러면 칠레만의 조금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네. 매력이라든가 네. 칠레는 딴 그런 뭔가 상징적인 이런 걸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 안 떠오르죠. 예, 뭔가 좀 문화적으로나 전통적으로 좀 뭐 칠레의 좀 매력 같은 거 그런 거. 뭔가 칠레에는 뭐 아스텍이라든가 잉카라 이런 큰 인디오 문명이 없었어요. 없고 굉장히 험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의 길이가 4,300km가 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초중 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온갖 지리 책에 나오는 용어는 칠레에서 다 봤어요. 너무 기니까 모든 온갖 그 지리학이 굉장히 잘 나가는 학과예요. 그렇군요. 뭐 인문지리, 물리지리 그럴 정도로 나눠져서 뭐 제가 언제가 남쪽에 가서 피오르드 어서 들어봤는데 피오르드고 그다음에 뭐 마젤란 해협도 건너봤고 어디서 들어봤는데 뭐 온갖 지형이 다 있는 곳이 바로 칠레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가 막 하는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브라질 얘기였다, 그렇죠. 알고 보니까 멕시코 얘기였다, 페루 얘기였다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네. 일단 타코 잘 먹어요 그쪽 사람들. 타코는 멕시코 사람들. 오케이. 네. 우리의 일반적인 수준. 그쪽에서는 아시아를 잘 몰라서 똑같이 얘기해요. 그렇겠죠. 네. 네. 그 칠레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이것만은 이제 칠레에 대해서 기본 상식으로 알고 가자. 이렇게 조금 개요 수준에서. 한국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GDP. GDP. 1인당 GDP가 한 25,000불 정도 돼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궁금해하나요? 그 나라의 GDP. 그러니까 제가 칠레에서 만난 한국 분들은 도착하시면 제일 먼저 말씀을 여기 국민소득이 얼마야. 그런데 이제 칠레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도 돈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돈과 정치, 종교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어떤 모임에 가도 그게 주로 얘기의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와 주식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두고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시니까 GDP부터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뭐 비록 뭐 멕시코나 페루 같이 인디어 문명은 없지만 칠레가 구리는 매장량, 생산량 세계 1위. 맞아. 세계 리튬은 매장량 1위, 생산량 2위. 그리고 칠레 북쪽 아타카마 사막에는 알마 프로젝트라고 해서 세계에서 별을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천문대가 설치되어 있고 또 와인 생산량도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에 이어서 뭐 세계 5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되게 네. 한국형으로 맞춤으로 말씀해 주시네요. GDP와 자원. 네. 1, 2, 3등 뭐 이렇게 네, 세우기. 네. 네. 뭐 음식 같은 건 어떻습니까? 주로 이게 뭘 칠레식이기도 하고 빵을 네. 많이 먹죠, 주로. 빵. 이제 거기에서 빈부격차도 볼 수가 있고 또 칠레도 마푸체 인디오를 비롯한 원주민 인디오가 있는데 그래서 원주민 인디오 음식도 있고 또 스페인에서 온 음식도 있고 그래서 엠파나다라고 하는 그 스페인식 만두를 중국에 가면 짜장면이 없는 것처럼 네네. 정작 스페인에서는 엠파나다가 드문데 중남미 곳곳에서 다 자기들의 대표 음식으로 엠파나다를 내놓습니다. 근데 교수님 방금 그 마푸체, 저 네. 예전에 마푸체 관련된 소설 같은 걸 봐가지고 되게 관심도 많았고 네. 그리고 네. 몇 년 전에 왜 그 개헌 네네. 굉장히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이제 원주민들과 뭐 여성들과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평등 이런 거를 지향한 헌법을 추진을 실패했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실패를 했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 점도 한국에서 많이 느낀 점인데 네. 정작 중남미에 가보시면 그 원주민들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그들 자신의 정체성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강할 수가 없고 이미 식민지 시기부터 너무 많이 섞였고 또 찢어졌고 이제 개헌이 아니고 다시 쓰기였죠. 예, 헌법을 그랬죠. 새로 아예 쓰기였고 새로 만드는, 2019년 10월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 피노체트 때 만들어진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을 다 뜯어 고치자라고 해서 얘기가 되었는데 이제 한 3년여에 걸쳐서 이제 위원회를 뽑을 때 마푸체 대표도 들어가고 예. 여성 대표도 들어가고 그러나 이제 첫 번째 투표에서 실패하고 다시 쓰기를 했는데 이제 결국은 작년에 없던 일이 됐죠. 네.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뭐 핑크타이드라고 해서 중남미 전체를 네. 뭐 좌파 물결이 있다가 2015년에 잠깐 끊겼다가 지금 또 다시 뭐 핑크타이드 얘기하곤 네. 하는데 일단 칠레는 뭐 집권당의 어떤 성향이랄까 이런 건 어떻습니까? 현재 보리치 대통령은 극좌파예요. 극좌파. 거의 공산주의지만 이 좌우 개념도 한국과는 많이 달라요. 한국에서는 이념이 중요하다면 이 중남미에서는 소셜리즘이냐 프리 엔터프리너즈냐. 결국은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떤 대척점이 없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보면 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라든가 뭐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라든가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보면 그게 누가 자원을 많이 획득하느냐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자원을 차지하느냐 그 싸움이지 민주주의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지금 칠레가 좌파 정권이긴 하지만 이게 헌법 새로 쓰기도 실패했고 결국은 신자유주의로 가는 거죠. 제가 중남미의 핑크타이드는 결국은 이제 파나마에서도 얼마 전에 우파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결국 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당신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겠다. 그리고 국민들도 자유시장이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칠레에서 봤던 것도 결국은 신자유주의 때문에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지고 외국 자본과 투자가 열리면서 칠레 사람들이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역으로 보면 한국에게는 기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투자가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신자유주의를 다 없애자고 시위를 시작했는데 저도 그때 시위 때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신자유주의에 물들어 있는 모습을 봤어요.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시위를 하는데 시위대가 시위에 필요한 물건을 판다거나 시위하던 장소를 시위가 없는 시간에 뭐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던가 제가 와 정말 이런 역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보리치 정권도 그렇게 사회주의를 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지 정책을 펼치기에는 국고가 경상이 안 아니고 들어와서요. 그래서
무언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러나 남미로 내려올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의 정치적인 개입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저는 예전에 어떤 칠레 영화를 봤었는데 그 마지막으로 이 말이에요. 네.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 칠레는 아르헨티나보다 더 잘 살아요. 뭐 이런 자꾸 좀 약간 그런 데서가? 그때 좀 캐치했던 거 뭐냐면 칠레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우리보다 더 잘 나갔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거 있는 건가? 이제 그게 한일 중의 사랑과 뭐 애증 관계는 좀 다르지만 중남미 국가 간에도 그런 개념이 있어요. 네네네. 이제 아르헨티나가 보통 한국에서 백인 국가라고 하는데 백인 국가라고 할 수는 없죠. 백인의 비율이 높을 뿐이죠. 그런데 칠레도 분명히 백인의 비율이 높은데 칠레 사람들을 보다가 아르헨티나 사람들을 보면 나 하얗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약간 그런 게 있고 아르헨티나는 뭐 국민의 한 70% 가까이가 이태리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백인 문화에 대한 약간 그렇지만 칠레가 더 잘 살잖아요. 네. 그건 사실이고 또 페루와도 이제 식민지 시절에는 칠레가 페루 부항령에 속해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또 페루와도 그런 경쟁 관계가 좀 있고 항상 사이가 좋건 안 좋건 옆 나라 혹은 뭐 그쵸.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와 네. 이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고 감정 싸움도 이제 그런 데서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래서 칠레는 또 스스로 뭐 일종의 유럽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본인들만의 또 국뽕이 있을 텐데 사실 이제 그런 중남미 문화는 문화적으로는 서구권이에요. 왜 제가 칠레가 유럽이라고 얘기했냐면 자신들의 문화를 유럽에서 받았고 또 이제 한국에서는 자기들이 중남미 사람이지 뭐가 유럽이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럽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뿌리가 유럽에 있잖아요. 그래서 늘 유럽을 열망하고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또 일상생활의 문화는 굉장히 유럽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을 것 네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루 부항령이었는데 독립도 먼저 하고 지금도 잘 살고 아르헨티나보다도 약간 살짝 덜 백인인 것 같지만 여하튼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칠레에 와서 물자를 구하고 일자리를 구하고 이제 그래서 뉴스에 보면 아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 1등이다 이런 기사 많이 나요. 아, 근데 네, 그게 그리고. 항상 저희 기사 쓸 때 보면은 보통 남미의 ABC라고 그렇죠.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얘기를 하죠. 하는데 네. 베네수엘라 쪽에서 네. 이렇게 난민이라 그래야 되나 많이 많이 가죠. 넘어간다 네. 그러는데 지금 칠레에서는 좀 어떤 상황이에요? 제가 칠레에서 만난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각양각색이었어요. 지금 현재 칠레에 있는 외국인 이민자의 50%가 베네수엘라 사람이에요. 이게 한 불과 몇 년 사이 일인데 칠레는 사실 기존에 유럽 이민이 들어와서 혼정을 이룬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폐쇄적인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피노체트 시절에 결국 한국 이민도 시작됐어요. 투자 이민의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베네수엘라 사람이 넘어오게 된 이유는 제가 칠레 2004년에 갔을 때만 해도 그냥 칠레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냥 거의 유럽 애들 같은. 네네. 예. 그러다가 2010년에 하이티 지진이 났을 때 네네. 이제 바첼레 정권에서 하이티 난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칠레가 주변 나라보다는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말이 통하니까 이제 칠레로 많이 건너오는 거죠. 그리고 베네수엘라나 콜롬비아는 이제 파나마를 거쳐서 미국으로 가야 하는데 그건 너무 힘들어요. 아마존도 건너가야 네네.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걸어서 남쪽으로 해서 다들 칠레로 몰려와요. 오는데 이제 칠레 정부에서는 지금 칠레도 경제 상황이 전같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고 이제 심지어 범죄도 많이 늘어났고 이제 범죄가 늘어난 건 어떻게 보면 칠레 상황이 어려져서 범죄가 늘어난 것도 있는데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게 더 뉴스에 많이 부각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리고 요즘에는 심지어 베네수엘라 정부에서도 베네수엘라 조직폭력단 트렌드 아라구아가 칠레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인정할 정도로. 네, 그래서 그런 특히 그 주변 국가 이민들에 대해서는 시각이 좋지 않죠. 네. 사실 뭐 엘살바도르, 뭐 멕시코 등등 네. 이제 중남미 이슈를 다루다 보면 이제 안 좋은 얘기들 마약, 네. 뭐 범죄, 깽단. 네. 그래서 이게 칠레는 또 어떤지 아니면 칠레는 지금 뭐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네. 중남미 상황은 어떤지 왜냐면은 주변국에 또 치안이 불안하고 하면은 어쨌든 칠레 안에 사는 사람들도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실제 중남미는 언론에서 너무 부풀린 건가요? 아니면 실제 정말 안 좋습니까? 그걸 제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네. 제가 칠레에 살 때는 제 친구들이 다 한국에서 곧 전쟁 나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어요. 그렇죠. 그냥 네네. 뉴스에 맨날 그 얘기만 그러니까요. 나오니까 네. 뭐 김정일
김정일이 뭘 어떻게 했다, 김정은이 뭘 어떻게 했다. 사실은 남북한도 구별 잘 못해요.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예, 네. 제 친구들 10년 넘은 친구들은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와도 걱정 안 해요.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이 다 그런 데 관심을 그렇죠.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언론이라는 게 뭔가 자극적이고 다른 나라의 안 좋은 소식을 많이 보도해야 되잖아요. 제가 보면 한국에서는 이제 역으로 중남미에 대해서 온통 나쁜 얘기만 나오는데 다 사람이 사는 곳이고 네. 또 뭐 콜롬비아나 멕시코 가면 아무 데서나 마약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 중미에서 생산되는 마약은 다 미국이나 뭐 유럽으로 넘어가는 마약이지 그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 그 마약을 뭐 구입할 만큼의 여력도 안 되고 구경도 못 해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에 가면 물론 안전운전을 해야 하고 네네. 위험한 지역이 있는데 이제 위험한 곳을 안 가면 되죠. 밤에 안 다니면 되고 예, 이제 제가 이제 칠레에서 만난 멕시코 친구가 이제 칠레에는 요즘에는 좀 이렇게 험한 사고가 늘었는데 전에는 아주 사소한 소매치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단순해서 그냥 길에서 그냥 가방을 그냥 뜯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지하철에서 누가 갑자기 확 뛰어나가면 제가 놀라서 막 가방을 챙겨요. 그래요? 칠레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그 분명히 내 가방에서 뭘 꺼내간 거예요. 그런 말씀하신 내용들이라면 치안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근데 이제 유럽을 가도 소매치기가 많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늘 불만이었고 인 게 뭐냐면 유럽에 가서 소매치기 당하면 유럽은 이 모양이라고 말 안 하면서 중남미에서 많이 해요. 소매치기를 당하면 왜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그러나 이제 저도 이제 한국에서 느낀 게 거기선 내가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늘 긴장하고 조심하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가방을 계속 무릎에 놓고 예, 국내에 오신 이후에 지금도 제가 아까 PD님한테 나 여기 대기실에 가방 둬도 되냐고 제가 몇 번을 네. 이제 그게 무의식적이 있고 왜냐하면 제가 있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뭐가 없어지면 그걸 경찰이 찾아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스스로 조심하는 법을 배우며 사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남아공이 이스라엘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제 그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스라엘은 당연히 반발하고 이런 상황인데 칠레도 이 소송에 가자 네. 전쟁 집단 학살 소송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해서 칠레와 뭐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 칠레와 네. 이스라엘 이런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팔레스타인은 네. 칠레의 한인촌은 이제 공식적인 이름은 한인촌이 아닌데 네. 한인촌이라고 알려져 있는 파트로나토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가 원래 그 아랍계 이민들이 자리를 잡았던 곳입니다.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서 그리스도 교도들이 칠레로 넘어왔는데 또 재밌는 거는 그 아랍계들 중에서 정작 레바논 사람들이었어요. 레바논 사람들이 주로인데 칠레에서는 거기 그 아랍 사람들을 다 뚜르코스, 터키 사람이라고 불러요. 다 뚜르코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터키 드라마가 또 굉장히 인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번에 그 기사를 읽고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아랍계가 굉장히 강하죠. 네, 예. 그래서 기사를 읽어보니까 뭐 한 50만 명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공동체가 있다고 있어요. 그런 기사를 봐서 이런 것도 다 어쨌든 정치라는 건 다 유권자의 힘이 또 필요한 그렇죠. 거니까. 왜냐면 미국에서 그렇게- 히스패닉의 힘이 커지는 것처럼 그렇죠. 마찬가지로 칠레에서도 보면 그 파트로나토에서 처음에 뭐 장사를 시작했던 그 아랍계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고 이미 칠레 상류층 엘리트층으로 흡수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아랍계가 상당히 힘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제 친구들 중에도 뭐 사피나 사드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뭐 아민 뭐 이런 성씨를 가진 친구들도 많이 있고 네. 그들이 상류층에 있기 때문에 뭔가 보이지 않는 힘도 가능했겠죠. 아르헨티나에서 대통령까지 손절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뭐 겉으로 막 이렇게 막 피가 나진 않는데 칠레에 보면은 뭐 꿀로발레만, 뭐 독일 클럽, 뭐 이탈리아 클럽, 심지어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가 위치한 까탈란 클럽 이렇게 클럽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공동체처럼 모여서 활동도 하고 그 안에 뭐 레스토랑이나 뭐 레저, 뭐 골프 클럽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교수님 아까 뭐 네. 한칠레 FTA가 떠오른다는 건조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벌써 한 20년 전에 체결된 네, 어쨌든 네. 협정이고 지금 칠레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관계가 인적 교류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사실 중남미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로 공식 이민이 나간 곳이에요. 최초로 공식 이민이 네. 처음에 1905년 그때는 이제 하와이로 가다가 네. 이제 하와이에서 이제 남미로 조금씩 갔고 뭐 옛날에 그 장미희 배우님이 나오는 뭐 애니켓 같은 영화도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의 공식 이민은
중남미였고 남미였고 이제 뭐 브라질, 뭐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농업 이민을 시도했었고 이제 일본 모델을 카피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리적으로 멀다는 이유로 무언가 늘 해야 하는데 멀고 요즘에도 리튬이 중요하고 중국으로부터 자원을 들어오는 게 불안정해지니까 중남미랑 가까워져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또 멀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있으니까. 실제로 중남미에 가보시면 중국과 일본은 아주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오래 투자하고 있어서 저는 중국과 일본이 그렇게 지리적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좀 한국도 그렇게 제국 배경 있는 나라의 시선하고 제국 배경이 없는 나라의 시선 다를 겁니다. 조금 시야를 넓히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렇죠.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나가 있고 또 가족과 함께 주재원들이 나가 있기에는 칠레가 그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칠레선 지하철 타고 다닐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허브로 삼고 또 이제 칠레가 또 중남미 K-팝의 허브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모든 콘서트는 주로 이제 칠레에서 열려요.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거 일단 칠레와 우리나라 한국과의 관계인데 중남미 전체 뭐 워낙 넓어서 얘기는 다 할 수 없지만 30개가 넘는 게 중남미라서 전반적으로 중남미와 한국과의 관계는 또 어떤지 왜냐면 얼마 전에 또 우리 뭐 한국 아프리카 이런 모임도 한번 했습니다만 중남미와 한국을 보면 일단 2022년에 중남미 15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이했고 60주년 됐고 이제 FTA도 많이 수교를 했고 칠레가 이제 제일 처음이지만 그 위에 뭐 멕시코 뭐 여러 나라 FTA도 했고 또 교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교류도 많이 있고 이제 얼마 전에 페루에 이제 뭐 군사 무기를 수출하기로 뭐 계약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무언가 교류가 있고 제가 보니까 이제 요즘 들어서 중남미 관광 상품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아직까지 약간 환상에 있죠. 이렇지 않을까. 그리고 드라마에 보면 중남미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저는 많이 나와요. 이제 그것도 참 재밌다고 생각한 게 중남미 하면 마약, 범죄 위험하다고 하면서 또 드라마의 사랑의 도피처는 다 또 중남미잖아요. 네, 도피처. 그래서 어떤 그런 환상이 저쪽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칠레에서는 아시아를 아시아 퍼시픽 경제관념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한중일이 중남미 거의 모든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역국이에요. 이제 약간 좀 마무리를 하자면 중남미가 굉장히 지리적으로 멀어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뭐 뉴스 나와도 저 멀리 있는 나라 우리가 무슨 큰 관심을 가져야 돼 이런 생각도 사실 하고 아주 전향적인 인식 변화는 아직까지는 솔직히 좀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을 이렇게 둘러봐도. 그런데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남미 주목해야 되는 이유와 그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자원이죠. 자원, 역시 이제 자원. 저도 이제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에 관련 뉴스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에 없는 자원이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말 칠레처럼 리튬, 구리, 세계 1위, 또 리튬 트라이앵글, 칠레, 아르헨티나, 뭐 볼리비아. 딱딱 끊어지는 자원이 중남미에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고 해왔고 또 미국과 가깝다는 장점도 이용할 수 있고 저는 중국과 일본이 길을 많이 뚫어놨는데 따로 또 같이 가는 방법은 없을까 그 생각도 많이 했어요. 중국과 일본은 굉장히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예전부터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도 하고 교류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조금 일단 역사가 너무 길고 중국은 정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중남미 쪽에. 정말 땅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공과 사가 함께. 아니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방금 전에 중국, 일본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중국, 일본 사이에 끼어 있다면 그럼 거기로부터 우리는 좀 약간 힘들잖아. 사실 양쪽에 너무 강대국이 있어요. 근데 이 힘듦을 풀어낼 수 있는 건 우리는 해외 활동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중남미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중남미가 나라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비록 좀 부정적으로 끝나긴 했지만 뭐 부산 엑스포 유치라든가 각종 행사 유치에 행사하는 표가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저는 그것보다는 다들 이제 유학하자, 영어로 배우고 미국 가자 이거 아니고 스페인어 배우고 칠레 가요, 스페인어 배우고 아르헨티나 가요, 스페인어 배우고 콜롬비아 가요. 거기 무조건 다들 하버드에서 졸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라 해야 되나 사실은 아예 대학교 때 가야 된다고 봐요. 거기서 가서 1년 5학기 연수를 배우고 다음에 대학교를 거기서 다니고 다음에 대학에서 졸업쯤 되면 왠지 기회가 생길 거예요. 왜냐면 하드만 안 가니까
우리 기업들 가고 있지만 인력 문제가 있어요. 대신 그래서 한국말 잘하는 현지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대신 이미 우리 인재들이 가 있으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는 별로 바깥 세상과 관심이 진짜 문제가 클 정도로 없어요. 많은 것 같은데 별로 없어요. 안 가면 제가 대신 갈게요. 아니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스페인, 그러니까 중남미는 떠오르는 중남미였어요. 그때도 떠오르고 있고 몇십 지금도 년째 계속 떠오르고 떠오르고 있으니까. 뭐 중국이 이걸 하니까 이걸 하자, 일본이 이걸 하자가 아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조금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죠. 우리처럼 급하게. 중남미는 단순간에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오래 기다려야 하니까 조금만 장기적인 안목이 있었으면 어떨까 합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유럽이나 미국 쪽에 너무 많은 관심과 시간, 에너지를 쏟았다면 이제는 중남미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